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6만 돌파 기념으로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들은 다 제외를 했으니까 요거는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질문이 많으니까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여신 거 후회하시나요? 솔직히 처음에 Q&A를 시작했을 때 질문이 별로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질문이 700개나 들어왔습니다. 아, 700개가 아니지, 400개였나? 엄청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후회를 좀 했습니다. 군대는 어디로 나오셨나요? 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 쪽에 있었던 26사단 출신입니다. 아마 의정부 쪽에 사셨던 분들은 그 26사단 장병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단 마크가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원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제가 헌역일 때는 훈련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와 고름이 나와서 뭐 사단 마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안 좋은 소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훈련을 좀 한 번에 몰아서 왕창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리고 말년에는 사단을 뭐 해체한다는 그런 좀 안 좋은 소문이 돌긴 했었는데, 뭐 지금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군생활이 다들 그렇겠지만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 방향으로는 오줌도 싸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와 성장 과정이 궁금합니다. 야, 이거는 좀 약간 심오한 질문인데 스토리가 길거든요. 뭐 간단하게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대외활동, 인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방에는 그런 자리가 잘 없다 보니까 서울의 그 낙성대 쪽에 고시원을 잡고 한번 살아봤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년을 계획하고 올라왔는데 한 6개월, 7개월 만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뭐 인턴, 대외활동 이게 끝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이거 복학을 하자니까 또 6개월 차이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고향을 내려가자니 짐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고시원에 주구장창 앉아 있었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할 것도 없고. 현타가 와서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유튜브 채널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딱 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지금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뭐 뿌숑박숑, 병신TV, 처음에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봤었고, 아니면 뭐 애니 채널도 한번 해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작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경고가 계속 누적이 됐었어요. 그냥 터졌습니다. 나름 이제 한 달 동안, 2달이었나, 한 달? 되게 열심히 채널 만들었었는데 그게 한 번에 저작권 때문에 쫙 날아가니까, 야, 이게 현타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 심심하니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나 혼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기록해두면 나중에 나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봐주면 이게 또 약간 기쁜 그런 게 있거든요, 묘하게.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채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애초에 제가 그 어릴 때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게임을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리뷰 게시물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게임 유튜브 채널을 수월하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이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국뽕 영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한국 플레이 영상이 딱 뜨면서 구독자가 팡 늘었고, 거기다가 제가 평소에 이제 역사 쪽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솔직히 역사 쪽은 책 한번 읽고 나면 금방 포맷이 되잖아요, 꾸준하게 읽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좀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또 유튜브에 기록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남들이 좀 보기 좋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면, 이게 올리면서 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기억이 오래 남을 거고, 보는 분들도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또 쫙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방송도 시작하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뭐 생방했을 때 시청자가 3명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시작했던 게임이 아마 소마? 공포 게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봤던 분들이 이제 지금의 매니저, 뭐 요즘은 잘 안 보이시는데 드래곤님이 같이 보셨죠. 뭐 대화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시청자 수가 거의 1000명?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어이구 뭐 내 방송이 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요. 아직도 좀 얼떨떨하긴 한데 뭐 하여튼 이제 구독자분들 그렇게 봐주시면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계기와 뭐 성장 과정이고요. 네 별거 없습니다. 네 그냥 꾸준히 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제가 초중고 시절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남녀의 관계를 위하여 아기가 아마 생길 겁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이론적인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맞는 얘기겠죠? 네,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날. 그 요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로 고3 시절 대학교 합격자 발표 날이었죠. 그 쉬는 시간에 보시면 교실 앞에 컴퓨터 가는 데책 있죠? 거기 이제 나가가지고 합격자 조회를 한번 해보는데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떨어져 버리면 남은 곳이 이제 울산대였나? 거기밖에 없었는데 울산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지금 조회해보는 학교에 비하면 2배는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에 눈치도 좀 보이고 그래서 되게 불안한데 한번 조회해보니까 붙은 거예요. 면접도 제가 잘 못 봐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면접 보고 나서 얘기하는데 야, 넌 안 될 것 같다. 뭐 정시 준비해라 이런 소리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붙어버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뭐 수시가 붙으면 정시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바로 공중전화 뛰어가서 집에다 전화를 걸었죠. 딱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어릴 때부터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좀 많이 혼냈었거든요. 게임하지 말라고. 뭐 한 30분만 해도 컴퓨터 코드를 뽑는다든지 뭐 혼낸다든지 이런 게 좀 많아서 솔직히 사이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기쁜 상황이고 합격은 알려야 되니까 이제 통화를 했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덩달아 저도 기쁜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기뻐하시는 목소리 그 상황이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 기억에 가장 남는 날은 그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백수인가요? 직장인인가요? 예전에 하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그냥 취미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근데 영상 슈더미 제가 엄청 심하게 걸리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음식물이 역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몸 관리하고 뭐 좋은 음식 먹고 일찍 자고 운동하고 이렇게 쉬다 보니까 몸은 다시 건강해졌는데 이게 또 코로나가 터져버리네. 그래서 강제로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뭐 보면 일자리도 거의 없죠. 그래서 모아둔 돈이 그나마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버티고 있고 유튜브는 취미였지만 지금은 거의 뭐 주업이 됐죠. 네. 롤 영상 올리실 생각 없으신가요? 롤이요? 롤은 제가 옛날부터 엄청 오랫동안 했었고 무작위만 4000판 정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롤을 더 있다가는 내 인생이 망하겠다. 이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맨날 뭐 싸우고 욕설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빡쳐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거 더 했다가는 뭐 인성 파탄 나겠다 싶어가지고 접었기 때문에 롤은 다시 안 할 겁니다. 절대로 네버. 여친 있어요? 여친 없고요. 다음 질문. 주식은 잘 되시나요? 주식은 제가 코로나 전에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팍 떨어졌고 아직도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한 100이 넘나? 그나마 좀 회복을 많이 했는데도 마이너스 100인데 이게 코로나 백신이 나와야지 복구가 될 텐데요. 애타게 백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쟁사 소개 영상 재밌었는데 더 올리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건 안 그래도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역사 영상 다시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첫 편은 아마 아일랜드의 감자 대기근 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왜 시바 쓰세요? 요 질문이 은근히 좀 많이 나오던데 시바스의 유래는 간단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서울 고시원 살 때 좀 힘든 상태였고요. 채널을 만들고 있다가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욕을 하고 있었는데 시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바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시바스로 지었습니다. 좀 이게 어이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냥 욕하다가 지은 게 시바스예요. 징징이 푸사는 어디로 간 건가요? 제가 초창기에는 그 유튜브 운영할 때 징징이 프사를 많이 써가지고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질문하신 분처럼 이제 그리하는 분들이 많을까봐 오프닝 쪽에 징징이 프사를 넣어드렸습니다. 탕수육 찍먹입니까? 부먹입니까? 이거 너무 민감한 질문인데요. 탕수육 찍먹입니까? 부먹입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제 취향은 찍먹입니다. 이 부먹은 좀 눅눅해가지고 별로인 것 같고요. 탕수육은 찍먹이지. 시바스님, 고양이 좋아하세요? 네, 저 고양이 엄청 좋아합니다. 버킷리스트에도 고양이 키우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방은 좁아가지고 도저히 키울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고양이를 꼭 키울 생각입니다. 우페무. 오펜무. 오늘 팬티 색깔은 다크고요. 남자하면 역시 블랙이죠. 한우 좋아하시나요? 네, 한우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전역하고 나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한우집에서 알바를 해봤는데 그때 매 끼니마다 한우를 먹었거든요. 식당 아주머니가 된장찌개에다가 한우를 집어넣어가지고 가끔 끓여주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른 고깃집도 많이 가봤지만 그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우는 좋아하죠. 명일방주 영상이 더 많이 올라오길 바라며 띠띠리 빠뿡. 명일방주에서 최애 대원, 제일 좋아하는 대원, 괜찮았던 대원은 쾌오베, 그 강아지 같은 애였나? 걔가 목소리가 좀 귀여워가지고 좋아합니다. 그 다음 한섭에 출시되지 않은 대원 중 가장 얻고 싶은 대원? 근데 제가 중섭을 안 해봐가지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대원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요건 패스하고요. 명일방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컨텐츠와 가장 재미없는 컨텐츠. 좀 어려운데? 재미있는 컨텐츠는 위기협약? 요게 좀 재밌었고요. 재미없는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 선멸전? 지금 선멸전이 초급, 중급, 고급 있었나? 그렇게 있는데 선멸전 이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노가다 같은 느낌이고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게 좀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명일방주의 질은 현찰은 얼마인가요? 돈은 제가 초반에는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질렀다가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현질을 안 해도 할 만한 거예요. 뭐 딱히 다른 게임처럼 돈을 쏟아붓는 게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추가 현질은 없습니다. 총 쓴 금액은 4-5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국밥은 어떤 종류를 가장 선호하시나요? 국밥은 제가 돼지국밥 정말 좋아합니다. 전염병 주식회사에서 가장 재미있던 바이러스와 가장 재미없던 바이러스는 뭔가요? 보자, 가장 재밌었던 바이러스? 가장 재밌었던 질병은 생물무기죠. 생물무기가 전염병 모드에서는 이 퍼지는 속도, 그 다음에 인류를 정리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없었던 질병 같은 경우는 곰팡이죠. 곰팡이 이게 너무 좀 메가어려움에서는 힘들었어요. 공략법을 몰랐을 때는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염병 주식회사 치료 모드에 대한 개인적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치료 모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치료 모드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전면 모드 보시면 빌드가 좀 단순했거든요. 괴사 찍고 그 다음에 장기부전 찍으면 게임 끝나있고 또 운빨 요소가 너무 강했었는데 카리브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뉴질란드 이쪽으로 선박이랑 비행기가 안 들어가면 아무리 본인이 초반에 잘해도 게임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또 만점 안 나오고 클리어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치료 모드 같은 경우는 그런 운빨 요소가 조금은 없는 편에다가 플레이어의 그런 개인 컨트롤, 손맛이라 해야 될까요? 그 통제를 잘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료 모드 이번에 마음에 듭니다. 멀티까지 나온다면 정말 갓 게임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PC판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전염병 주식회사는 혼자서 몇 판 정도 플레이하셨나요? 전염병 주식회사는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몇 판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진짜 언제지? 고딩 때였나? 뭐 대학생 때부터 했었는데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몇 판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나마 이제 스팀의 PC 버전으로만 계산하면 플레이 타임이 한 지금 400시간 정도 그렇게 됩니다. 큰가요? 네, 좀 큽니다. 키랑 몸무게 어떻게 되시나요? 요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키는 이번에 그 건강검진을 한번 해봤는데 1cm가 더 커가지고 175가 됐고요. 몸무게는 지금 한 10kg 쪄가지고 63인가 64, 그 정도 됩니다. 탈모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아, 탈모 진행 상황?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네. 탈모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증상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좀 그 M자 탈모가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약을 먹었었거든요. 1년 동안 약을 먹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니까 머리가 안 빠지더라고요. M자 탈모가. 그래서 뭐 다 나았나 보다 싶어가지고 약을 끊었는데 왜냐면 이제 부작용 얘기도 좀 많아가지고 뭐 남자의 정력이 감소한다, 뭐 무기력해진다, 힘이 빠진다, 그 썰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먹으니까 머리가 갑자기 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괜찮나? 다시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시 먹기에는 좀 애매하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안 먹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이마 양쪽이 좀 보기 흉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빠졌었거든요. 진짜 탈모 그 모발 이식을 한번 해봐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빠졌었는데 결심을 딱 하고 약을 다시 먹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다시 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M자 탈모는 이게 완전히 빠져서 약을 먹어도 멈추기만 하지 머리가 다시 안 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약간 느리지만 그 이마 양쪽이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래서 이제는 약을 꾸준하게 먹을 생각입니다.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탈모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일시적인 스트레스 뭐 그런 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가족들 보면 아시죠? 저도 이제 친척들이나 아버지 보면 다 M자 탈모가 다 있었어요. 형들도 M자 탈모가 있어가지고 약을 한 20대부터 먹었었고 딱 봐도 유전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약이 맞는 거고 스트레스는 관리를 조금 하면 되겠지만 유전은 100%입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약을 불신하고 안 먹고 뻐기다가 머리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뒤늦게 먹기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오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 어떻게 고치셨나요? 용성 식도염. 근데 저는 식도염이 다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상태가 약간 좋아지고 그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 목이 약간은 아픈데 뭐 옛날처럼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은 안 가는 편이라서 그냥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뻔할 수가 있는데 생활 습관만 바르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식도염 발생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과식하고 맨날 빨리 눕고 매운 거 먹고 또 뭐였지? 빨리 눕고 이런 습관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 위구가 늘어나서 밤에 누우면 이제 위산이 역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고치려면 뭐 과식 안 하고 천천히 먹고 밥 먹고 바로 안 눕고 저는 진짜 안 누웠어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안 누워요. 계속 앉아있거나 계속 서있거나 뭐 산책하거나 이런 식으로 소화를 좀 도와주면서 그 역류가 안 하도록 좀 노력을 해봤었고 뭐 평소에 이제 담배도 안 하고 술은 조금 먹었었는데 술도 완전히 끊다 보니까 좀 상태가 호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호전이 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고생했던 것 같아요. 뭐 생활 습관도 바꿔보고 음식도 이제 야채만 주구장창 먹어봤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 역류는 계속 되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언제 났나. 그래도 참고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 좀 나아졌습니다. 많이. 뭐 생활 습관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식도염이 좀 힘들다 보니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증상은 좀 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 증상이라면 안 되나? 그렇죠. 병원 가서 이렇게 확인해보면 뭐 위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모기 염증도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제가 느끼기로는 엄청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경을 쓰면 좀 더 아플 수가 있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랬고요. 하여튼 희망을 갖고 그냥 뭐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계속 꾸준하게 몸 건강하게 관리하시면 결국에는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호전이 되실 겁니다. 네. 편집자 뽑으시나요? 아, 편집자요? 근데 편집자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하는 게임들이 대부분 8시간, 뭐 길면 10시간까지도 하고요. 짧으면 4시간, 3시간인데 이거를 편집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사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그 하이라이트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롤 같은 게임들은 편집자 구하기 쉽겠죠. 롤은 다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근데 역사사 게임은 애초에 유저풀도 적은데다가, 그리고 뽑아봤자 제가 편집자의 그 월급을 지금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또 뭐 월급을 적게 주고 쓰고 싶진 않거든요. 편집자분을. 그 편집이 힘든 걸 아니까. 그래서 편집자는 일단은 안 구하고 제가 다 편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설사 게임이나 스텔라리스 하실 계획 있습니까? 다른 역설사 게임 스테라리스 할 생각이 있나? 요거는 할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이번에 연재하고 있는 달토끼 그 리멀드 편이 끝나면 쿠킹 한번 해볼 거고요. 스테라리스는 조금 고민이에요. 이게 스테라리스도 유로파처럼 플레이 타임이 엄청나게 길고, 야, 이거를 제가 영상 올리면 어떻게 또 편집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 풀버전 다 올리면 진짜 10시간 기본은 넘을 텐데, 일단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스테라리스. 방송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적은 언제인가요? 방송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적이 언제인가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가끔 보면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 위안을 얻는다고 해야 되나? 평소에는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렇게 힘들다가 제 방송을 보면 힘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채팅 딱 보면 굉장히 보람찹니다. 네. 제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게 그 남들에게는 힘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참 좋은 일이죠. 네, 보람차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컴퓨터 사양은 어떻게 되시나요? 컴퓨터 사양은 그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설명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묻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절대 안 되고요. 그냥 형이라고 부르세요. 어떻게 호의를 시작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의를 시작한 계기. 이거는 옛날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고딩 때 그날도 어김없이 게임을 좀 찾고 있었습니다. 할만한 게 있나 없나 뒤져보고 있는데 호이2 플레이 스샷을 본 거예요.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되게 재밌는 거야. 유닛도 막 컨트롤하면서 약간 보드게임 느낌이었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그 전세계 지도를 펼쳐두고 땅 떠먹게 하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정보를 찾아보니까 다음에 유로파 카페를 알게 됐고, 그쪽에 들어가서 역술사 게임들을 다 알게 됐죠. 근데 다른 게임들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나마 호이2가 할만해 보여서 호이2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니까 저한테 잘 맞고 재미도 있고 해서 그냥 고딩 시절 내내 했었죠. 그냥 쭉 호이2 아마겟돈 달리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안 했습니다. 다른 게임도 할 게 많고, 제가 또 뭐 카르마, 네이비필드, 슈퍼파워2 요런 게임에 빠져 있어서 호이2를 약간 접었었죠. 그렇게 쭉 있다가 호이3를 또 입문했는데, 와, 3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2는 그나마 쉬운 편이었어. 이 3 하니까
아니,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군대 편성도 어렵고 뭐 집단군, 군단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호이3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접고 쭉 지내다가 갑자기 인터넷에 소식을 딱 봤는데 호이4가 나온다는 거예요. 캬, 이거 갓게임이다. 그 플레이 영상 보니까 캐주얼해 보이고 호이3에 비하면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시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원수팩 10만원 딱 카드 결제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호이4를 전문적으로 하게 됐죠. 호이사 플레이 타임은 얼마인가요? 호이 플레이 타임 스팀 들어갈 때마다 보이는 호이 시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딱히 뭐 별 생각이 안 듭니다. 이제는 플레이 타임이 그냥 쌓아지는 거 보면 오늘도 이만큼 똥을 쌌구나 요 생각이 딱 들면서 약간 그 똥물리의 자존심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 플레이 타임이 쌓이니까 또 볼만하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지금 플레이 타임은 3,500시간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호이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국가는? 호이4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국가? 가장 재밌었던 국가는 당연히 독일이죠. 독일이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중점을 보면 2차 세계대전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또 역사대로 간다면 원래는 패망해야 되는데 그거를 플레이가 개입해가지고 연합군을 막아내고 세계 정복을 해냈을 때 그 쾌감 그게 정말 좋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장군도 다들 좋고 지휘관도 성능 좋고 뭐 공장도 많아. 이 플레이 난이도도 쉽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초보자분들이 뭐 국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독일을 추천드립니다. 독일만 좀 플레이할 줄 알면 호이4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강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독일하고 나면 뭐 다른 국가 해도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어차피 호이가 역사 흐름만 알면 독보도 다 피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연합의 카운터도 칠 수 있고 이게 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일이 가장 재밌고 또 초보자한테 추천할 수 있는 국가인 것 같아요. 호이4에서 가장 처음 플레이한 국가는? 호이4에서 가장 처음 플레이한 국가? 제가 호이4를 사고 가장 처음에 플레이했던 국가는 소련입니다. 다들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소련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무한정한 인력, 우라, 공세, 보병 돌진 이런 게 딱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바로 호이4를 키고 소련을 픽하고 독일을 한번 때려봤는데 독일이 안 밀리는 겁니다. 처음 게임할 때는 뭐 참호 수치도 몰라, 뭐 공군도 모르고 다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냥 주구장창 보병만 뽑아서 꼬라박아 봤는데 그 독일을 못 밀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 2천만 갈리고 그날 게임을 껐었습니다. 호이 상남자 특집에서 연타 온 적 있었음? 상남자 특집 했을 때 현타 온 적. 상남자 시리즈에서 가장 힘들었던 국가는 솔직히 말하면 남아공. 남아공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 남아공이 DLC가 있는 국가긴 한데 중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공 이제 통일하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인력도 좀 쌓이고 할만한 것 같은데 이게 공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통일해도 공장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이제 뭐 오지게 큰 독일, 뭐 오지게 큰 연합, 오지게 큰 대동아 이거를 밀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군도 생산 안 되지, 육군도 딸리지, 그 이집트 라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 또 사단이 너무 많으니까 잘 뚫리지도 않아. 제 기억으로는 기가 꾸역꾸역 뽑아가지고 현대전차 플러스 공수부대로 그 추축을 밀어냈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아공이. 근데 힘든 만큼 또 재미도 있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네요. 후반에 렉이 너무 심해요. 시바! 보자, 컴퓨터는 무지 좋은데 후반 가면 렉이 심하네요. 렉이 안 걸리는 방법은 뭔가요? 요렇게 질문하셨는데 간단합니다. 렉의 요소를 없애면 돼요. 초반에 연합국을 조져버리거나 아니면 괴뢰국을 안 만들거나 아니면 빠르게 이제 확장 전쟁을 해가지고 국가들을 차근차근 다 없애버리시면 그 렉이 없어집니다. 이상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렉을 줄이는 주요 방법이에요. 호이를 보면 렉 걸리는 이유가 엄청난 그 사단의 숫자, 뭐 공군, 편대도 엄청 많고요. 근데 그런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국가가 연합국입니다. 연합이 렉 유발을 좀 많이 시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대국하면 웬만하면 초반에 연합을 없애버리고요. 그러면 렉이 거의 없으니까. 약소국을 하면
그렇죠. 연합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렉이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국가 하나씩 먹다 보면 결국에는 렉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연산이 줄어드니까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그거 아니면 이제 컴퓨터 사양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이 컴퓨터 사양은 좋은 것 같아서 아니면 옵션에 들어가시면 3D 옵션 그런 것도 다 꺼버리시고요. 그렇게 하면 렉은 잡을 수 있는데 렉을 유발하는 주요 본질은 그 사단, 그 호위의 병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들 다 없애야지 렉이 사라질 겁니다. 호의를 계속하시는 이유. 호위를 계속 하시는 이유? 재밌으니까 계속하죠. 호위에서 가장 간모드라고 생각하는 것은? 추천하는 모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모드는 블루코코바이님이 만드신 청구 모드입니다. 이게 한국 모드인데 정말 재밌어요. 약간 영화 보는 느낌도 나고 대체 역사물 보는 느낌도 나는데 제가 옛날부터 대체 역사 소설을 또 많이 읽어가지고 아주 몰입하면서 재밌게 했었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츠 오브 아이언사 강의 영상을 더 올려주실 수 있나요? 호위포 강의 영상은 계속 올릴 겁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 보시면 기계음이 있고 가이드 영상 길이가 약간 짧죠. 그게 옛날에 제가 풀 버전으로 올려드렸더니 다들 보기가 힘들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생략하더라도 최대한 짧게 짧게 만들고 간단하게 강의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작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못 만들지만 가끔은 만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장 하기 싫은 호위 국가는? 호위에서 했던 나라 중에 가장 빡셌던 나라? 그거는 이제 상남자 특집을 제외하면 룩셈부르크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1년 전인가요? 한 2년 전에 했던 공략 영상인데 야, 룩셈이 인력도 없는 데다가 벨기에 베누룩스 이걸 통일하고 영국까지 어떻게든 상륙을 시켜야지 인력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공장도 들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한 달 내내 그냥 룩셈만 붙잡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상남자 특집의 업로드 주기와 시청자 멀티 주기가 궁금합니다. 상남자 특집은 몇 달 주기로 올라오는지 그 다음에 시청자 참여 멀티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상남자 특집 주기 같은 경우는 랜덤입니다. 제가 그냥 게임하다가 이 국가 괜찮은데? 이 공략법 괜찮은데? 이러면 바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해진 주기가 없고 랜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 멀티 주기 같은 경우는 거의 주말에 합니다. 그 주말에 해야지 직장인 분들도 참여하기 편하고 저도 중계할 때 부담이 없죠. 주말이니까 뭐 밤에 좀 늦게까지도 되고 그래서 뭐 시청자 멀티는 주말쯤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호위5는 언제 나올 것 같나요? 호위5는 언제 나올 것 같나요? 아마 제가 여친이 생기면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호위포에서 원하는 기능 혹은 중점. 호위4에서 원하는 기능 혹은 중점? 보자. 중점은 딱히 없는데요. 기능 같은 경우는 좀 추가됐으면 하는 게 스파이 부분. 이 스파이가 약소국은 너무 적기도 하고 숫자를 늘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 스파이가 투입됐을 때 잡히는 거, 그 잡히고 풀어주고 하는 과정이 이게 너무 빨리 반복이 돼서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스파이를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다시 넣어주고 또 풀고 요런 거는 자동으로 좀 해주고 플레이어는 그냥 작전 투입만 시키고 뭐 작전 골라주고 슈퍼파워2처럼요. 그렇게 줬으면 더 게임 플레이가 몰입도 되고 쉬웠을 것 같은데 괜히 그 잡히고 풀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수동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빨리 자동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위겔이랑 왜 사이 안 좋음? 호위 갤이랑 왜 사이가 안 좋음? 요거는 이제 DC의 그 호위 갤러리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요건 좀 웃긴 게 저는 뭐 사석에서나 아니면 방송에서나 호위 갤러리 유저분들을 욕하거나 뭐 험담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장담하는데. 근데 왜 이런 소문이 도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호위 갤러리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카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분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간질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좀 싸움 붙이려고 계속.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뭐 그런 분 보이면 무시해주고, 뭐 지금 영상을 DC 갤러리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거기서 또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뭐 어그로는 안 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애초에 저도 게임 정보 필요하면 DC 갤러리 활동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호의 갤러리는 안 들어가요. 그쪽은 뭐 스트리머 안 좋아하고 침묵이 금지니까 또 괜히 또 무슨 말 나올까봐 갤러리 쪽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 대신에 리멀드 갤러리, 뭐 프로스트 펑크 갤러리 이쪽은 활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저도 갤러리 활동하니까 뭐 딱히 사이가 안 좋진 않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떠한 악감정도 없고요. DC 갤러리 쪽에 그냥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에요. 리멀드 영상 한 편 당 녹화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편집 시간이 궁금합니다. 리멀드 녹화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편집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게 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한 편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 기본 이틀 걸려요.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뭐 3일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녹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걸려요. 한 4일? 이게 초반부에는 렉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촬영하면 한 편 분량이 나오는데, 이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 렉이 심해져가지고 촬영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의 뭐 처음에는 하루였지만 좀 있다 보니까 또 이틀, 좀 더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면 뭐 3, 4일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편 만드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려버립니다. 요즘은 초창기에는 좀 빨리 나왔지만 이제 거의 결말 부분이 다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한 편 만드는데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루가 좋나요? 아니면 타냐가 좋나요? 그 리멀드 캐릭터 중에서 카루가 좋나요? 아니면 타냐가 좋나요? 이게 좀 애매한데, 둘 다 매력이 있는 캐릭터라 가지고 굳이 하나를 뽑아보자면 저는 타냐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카루는 좀 지금 리멀드에서는 스토리상 사이코패스 느낌 좀 나기 때문에 카루보다는 타냐가 좀 더 좋은 것 같네요. 리멀드, 달토끼 같은 시리즈 참 재밌는데 더 올려주실 수 있나요? 리멀드, 달토끼 같은 시리즈를 참 좋아하는데 더 올려주실 수 있나요? 요거는 더 올릴 겁니다. 애초에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사막편이었거든요. 근데 사막편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니까 컨텐츠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제가 사막에서 뭐 그런 지형에서 이제 플레이를 별로 안 해보다 보니까 이게 상황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엎어버렸고 정글편을 계획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달토끼를 얹으니까 괜찮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이번에 달토끼 편이 끝나면 다시 사막편으로 돌아가서 재밌게 영상을 또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 개인밖에 없어가지고 언제 촬영을 시작하고 또 언제 제작을 할지 그거는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리몰드 몇 편까지? 리멀드는 몇 편까지 나오냐? 지금 달토끼 연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달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결말로 왔고요. 한 2편 분량 정도?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거만 딱 하면 이제 결말 내고 딱 마무리 짓고요. 다음 차기작으로 넘어갈 생각이에요. 무슨 탱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무슨 탱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가 또 탱크 게임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워썬더도 많이 해봤고 월탱도 많이 해봤지만 가장 좋은 탱크는 티거인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탱크인데도 좀 뭔가 이렇게 택티컬한 느낌? 고급진 느낌 나잖아요. 전면부에 막 수직 장갑, 거기다가 화끈한 포, 이게 뭔가 되게 좀 매력적입니다. 뭐 어릴 때부터 영화 보면 티거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겠죠. 로망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거 다 고려하면 티거가 가장 좋은 것 같네요. 가이진 개발자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 무슨 말? 가이진 개발자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 무슨 말? 저는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발 좀 서버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래픽 패치가 좀 대규모로 있었는데 그 패치 이후로 서버가 너무 안 좋거든요. 끊기는 현상이 너무 심하고, 제가 컴퓨터가 300만원짜리 컴퓨터인데도 자꾸 끊겨요.
그 정상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요즘은 아예 워선더 안 하고 있죠. 너무 빡쳐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을 뭐 가이진해서 당연히 안 보겠지만 만약에 본다면 서버 좀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워썬더 플레이 타임과 추천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2020년 기준으로 워썬더는 몇 시간 플레이 하셨나요? 제가 플레이 타임은 거의 한 800시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썬더에서 나라를 추천한다면 어느 나라를 추천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독일? 저도 독일이요. 독일이 이게 주포 성능이 좀 좋다 보니까 좀 짱박해서 저기 좋거든요. 이제 게임 보시면 초보자분들은 막 들이대면서 플레이하기도 힘들고 티타임 이런 것도 잘 못 잡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쏘면서 이제 킬을 챙기는 게 점수 얻기도 편하고 게임도 쉽게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독일 만한 게 없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좀 엄폐물 끼고 숨어가지고 툭툭 쏘면 애들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뭐 나라를 추천한다면 저는 독일을 강추드립니다. 워썬더에서 주로 몇 판마다 영상각이 나오시나요? 워썬더에서 킬 영상은 주로 몇 판마다 영상감이 나오시나요? 아, 제가 그 영상 올릴 때 이제 10킬 이상 영상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죠? 좋은 탱크면 빨리 나옵니다. 좋은 탱크 타면 킬이 되게 쉽기 때문에 뭐 장비를 다 안 틀어도 거의 뭐 하루 만에 영상 나오기도 하고, 뭐 1시간 찍었는데 영상감이 잘 나와, 그런 경우가 많고요. 좀 후진 탱크를 타면 절대 하루 만에 안 나오죠. 10킬 이상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제가 또 아케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10킬 하는 게 힘들거든요. 지도에 다 위치가 찍혀있기 때문에 좀만 잡아도 공군 바로 날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후진 탱크 길게 촬영하면 3일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일주일 내내 찍은 적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욕심 때문에 최대한 좀 킬을 많이 한 영상을 골라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리뷰하려면 후진 탱크는 3, 4일 정도, 좋은 탱크는 하루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썬더에 얼마나 지르셨나요? 썬더에 얼마 지르셨나요? 썬더에 거의 한 30만원? 30만원은 기본으로 지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파트너 들어가 있으니까 좀 돈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파트너가 되는 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현질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진지하게 파트너 들어가가지고 돈을 지원받으면 됐었는데, 옛날에는 바보같이 그냥 프리미엄 계정도 맨날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쓴 것 같네요. 네. 워썬더에서 가장 탐스러운 등짝을 가진 전차는 워썬더에서 가장 탐스러운 등짝을 가진 전차? 저는 개인적으로 소련 전차 쑥3, 쑥4, 쑥7 이런 애들이 뒤에서 딱 때려주면 진짜 엉덩이가 너무 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놈들을 딱 상대하다 보면 정면 교전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 화학탄이 없을 때. 그래서 맨날 빡치다 보니까 가끔 뒤잡아서 이렇게 엉덩이 쏘다보면 그 쾌감이 엄청납니다. 전면부는 안 뚫리는데 엉덩이는 잘 뚫리니까요. 엉덩이를 잡으면 바로 안 죽여요. 화재만 계속 발생시키면서 소화기 다 쓰게 만들고, 그 빡쳐있는 상태 그걸 유지시키면서 그냥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게 참 쾌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워선더 하실 때 아케이드만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리얼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리얼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왜 유난히 아케이드만 하면 좀 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요게 좀 이상해요. 저는 그냥 아케이드가 이제 속도가 빠르고 빨리빨리 끝나니까 아케이드를 선호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케이드가 보면 맵에 전차가 다 찍히는데, 이게 리얼 같은 경우는 안 찍히다 보니까 아군이 삽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적이 있는데도 맵에 안 보여서 안 도와주는 경우도 많고, 삽질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아케이드는 맵에 보여서 좀 아군이 삽질은 덜 하거든요. 그나마 할만해서 저는 아케이드를 많이 합니다. 리얼은 너무 답답하고요. 월드 오브 워십이나 월탱 할 생각이 있나요? 월탱은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했다가 키보드 부셔서 접었고요. 워러십 같은 경우는 오픈 베타였나? 그때부터 제가 좀 했었는데 이게 별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할 게임이 없으면 오르십이나 월탱을 또 해보겠지만 지금같이 할 게임이 많은 상황에서는 굳이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문명육 하실 생각이 있나요? 문명, 이게 좀 고민되는데, 근데 문명은 제가 틀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 호위 같은 경우는 그냥 전투만 딱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덜 쓰이는데, 문명 같은 경우는 연구 트리도 허투루 찍으면 안 되고, 뭐 불가사의도 하나하나가 다 스탯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재앙도 있고요. 문명 실습 같은 경우는 좀 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인할 때 세트로 다 구매해두긴 했는데, 이거를 시작해볼 엄두가 안 나네요. 네,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해볼 생각은 있긴 합니다. 뭔가 좀 도전의식? 이게 문명까지 딱 정복하면 진짜 전략 게임에 좀 도가 텄다. 요런 목표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명 하긴 할 것 같은데 언제 할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분명히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막상 또 건드려보면 금방 그냥 현타 오고, 그래서 좀 문제네요. 가장 좋아하는 게임, 영화, 색깔, 만화, 유튜버 그리고 합방 계획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레더러2. 정말 재밌게 해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거는 옛날에 봤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많이 봐서. 좋았고,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다크, 검정색. 다른 유튜버와 합방할 계획, 합방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만화는? 가장 좋아하는 만화? 가장 좋아하는 만화?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고르기가 힘든데, 가장 좋아하는 만화 딱 떠오르는 거는 헬싱? 제가 중학교 때였나 고딩 때 헬싱 그 만화책으로 처음 봤었는데, 와, 진짜 처음에 봤을 때 그 감동, 이렇게 재밌는 만화가 있었나? 그 생각이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헬싱.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는 저 풍월량님.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으면 재밌더라고요. 그 말투도 되게 매너 있으시고 그 욕설 없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가끔 보는데 힐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 사랑하는 빵. 구독자들 사랑하죠. 그 옛날에는 제가 이제 구독자나 시청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방송하면 다 외웠었는데, 시청자분들을. 근데 요즘은 시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름을 다 못 외워요. 가끔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 누군지 아시나요? 뭐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본 듯한 기억은 나는데 확실하게 안 떠올라, 기억이.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사랑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슈퍼파워2 핵 없이 세계 정복 플레이 타임. 슈퍼파워2 핵 없이 세계 정복 플레이 타임.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핵을 쏜다고 해서 게임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슈퍼파워2는 그냥 육군만 풀업하고 미는 게 더 빨라요. 핵 같은 경우는 그 국가마다 뭐 핵 발사 얼마나 쏠 건지 그런 거 다 설정해줘야 되고, 그거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플레이 타임으로 따지면 핵 쏘는 것보다 그냥 미는 게 더 빠를걸요? 핵은 그냥 간지용이지 절대 실용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뭐 육군으로 쭉 밀면 몇 시간 만에 세계 정복 가능하죠. 시바스리갈 드셔본 적 있나요? 시바스리갈, 그게 술이죠. 제가 좀 웃겼던 게 언제였지? 서울 고시원사 할 때였나? 맞다. 그때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구글에 한번 시바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이게 한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려고. 근데 검색해봤는데 제 채널은 안 나오고 시바스 리갈 그것만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술인데 이게 자꾸 시바스 리갈이 뜨냐, 내 채널을 왜 안 뜨지? 그렇게 좀 섭섭했던 기억이 나는데, 본론으로 넘어가서 시바스 리갈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채팅에서 뇌절 터져 나올 때마다의 기분. 채팅에서의 뇌절. 근데 요거는 처음에 방송했을 때는 좀 난감하지만 한 방송을 3-4년 이렇게 하다 보면 웬만한 뇌절 갖고는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이제는 그냥 뭐 그러려니 오늘도 뇌절이 터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냥 평화롭게 지켜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게임 장르. 좋아하는 게임 장르, 요거는 명확합니다. 제가 하는 게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똑같죠. 심시티, 하츠 오브 엠포, 레드 얼럿, 스타크래프트, 뭐 FPS는 콜 오브 듀티, 배틀필드,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장르가 비슷하거든요. 전쟁, 전략, 경영, 건설, 뭐 운영 시뮬레이션 이런 거 그런 장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스포츠 그리고 구단은 근데 제가 솔직히 스포츠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나마 축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매번 챙겨보는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꾸역꾸역 챙겨봅니다. 그럴 때 보면 좀 재밌긴 하거든요. 마치 제가 이제 롤은 안 하지만 롤드컵은 또 다 챙겨보는 것처럼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10만 명대 하실 거 있으신가요? 10만 명 되면 하실 거 있냐고요? 아니 아직 구독자가 6만 명이고 6만까지 오는데도 거의 한 3, 4년 걸렸는데 10만은 너무 먼 미래 얘기입니다.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찬찬히 생각해보죠. 토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삼국지로. 요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타로랑 저랑 이게 좀 안 맞아요. 특히 이제 삼국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 광고 보고 바로 사서 이제 해봤는데 초반에는 살짝 재밌다가 후반 가면 또 똑같아. 다른 토타로 시리즈랑 그래서 똑같이 또 물려가지고 아마 토타로는 방송으로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진 않을 겁니다.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십니까? 제가 민트 초코는 좋아합니다만 파인애플 피자는 저도 고릅니다. 인생 처음으로 해본 전략 또는 리더 게임은 인생 처음으로 해본 전략 빌더 게임. 제가 처음으로 해본 게임이 이게 그게 맞나? 아마 초딩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생일 선물로 선물 받았던 게임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사주셨거든요. 스타크래프트, 그 다음에 레더러2, 그 다음에 경주 엑스포에서 샀었던 천년의 신화. 그렇게 3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게임들은 기억이 안 나고요. 좀 많긴 많았는데 지금 와서 기억나는 거는 그거 3개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김치찌개 vs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거 박빙인데 제가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그나마 한쪽을 들어준다면 김치찌개. 그렇지, 김치찌개가 좀 맛있긴 해요. 근데 된장찌개도 저거 한우 집어넣고 끓이면 진짜 맛있는데 뭐 고기를 이제 제외하고 생각하면 김치찌개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 크리스마스 계획이 궁금합니다. 혹시 계획 없으면 저랑 뚜뚜루빠뽕. 올해 크리스마스 계획이요? 크리스마스 계획은 간단합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여친을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당일날 같이 방에서 TV를 보며 와인 한 잔을 걸치고 그렇게 밤을 보내는 거죠.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브이로그 같은 거 올려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브이로그 같은 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도염 때문에 아파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만 있게 되니까 맨날 방송, 게임, 편집 요거 3개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3개를 하면 집 밖을 잘 못 나가요. 이거는 방송인들 아니 편집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계속 컴퓨터 앞에서 작업만 하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페인 되겠다 싶어가지고 밖에서 해보는 뭐 브이로그, 등산이나 이런 거 좀 하면서 촬영을 해볼까 했는데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네. 그래가지고 보류 중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해결이 되면 아마 좀 밖으로 나가서 하는 힐링 그런 것 좀 한번 해보고 싶네요. 뭐 캠핑도 해보고 싶고 활발한 거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잘생긴 이유? 왜 그렇게 잘생긴 이유?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신이 내려준 축복이죠. 네. 마지막 연애? 마지막 연애 이거 가슴 아픈데.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터키 시바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터키의 도시 시바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저는 터키를 본 적도 없고요. 애초에 가본 적이 없죠. 가본 적도 없고 뭐 뉴스나 영상에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제 감각적인 감으로는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게임 말고 다른 취미가 있으신가요? 제가 취미가 없긴 한데 그나마 취미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게 책을 읽다가 뭐 인상적인 문단, 문장 아니면 중요한 사실들 요런 거를 연습장에다가 빼곡하게 기록합니다. 안 잊어먹으려고.
그냥 책을 읽으면 솔직히 이틀 정도 지나면 또 다 까먹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아까우니까 저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록하다가 이거 좀 신박하고 양이 많네? 이러다 싶으면 이제 영상으로 제작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적어두고 기록하는 게 좀 취미긴 합니다. 멀티 하실 때 최적화 모드를 사용할 생각이 있나요? 디코나 건강도 궁금합니다. 멀티 하실 때 최적화 모드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가? 뭐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드가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확실해야지 사용하고요. 좀 애매한 모드들은 멀티 때 사용 안 하려고요. 그리고 시바스 디코를 다시 만들 계획이 있는가? 요거는 고민 중인데 근데 제가 어차피 관리를 제대로 못할 거라면 안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으면 그때는 만들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건강은 앞에서 말했지만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요. 깔깔이는 몇 년산인가요? 깔깔이요. 제 깔깔이가 그 노란색 토종이거든요. 거의 뭐 이제 패급인데 지퍼랑 다 뜯어졌습니다. 옷이 아니라 거의 걸레 수준이죠. 그래서 버려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은 옷장에 박아두긴 했습니다.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가지. 10년 넘었나?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보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021년에도 다들 건강하시고 탈모도 안 걸리시고 키도 쑥쑥 자라시고요. 그냥 몸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다들 건강해야지 제 방송도 같이 보고 같이 놀 수가 있는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은 딱 요거네. 요거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영상 끝날 때도 좀